안녕하세요, 딩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가슴 아픈 스토리인데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는 잘 알고 있어요. 가끔씩 서로 미사일까지 쏘잖아요.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거는 도대체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이 왜 저렇게까지 싸우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남들이 모르는 이야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아주 쉽고 재밌게 이 두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끝까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이 왜 싸우고 있는지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소개를 할게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국제연합, UN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이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죠. 때는 1919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요.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던 팔레스타인 땅은 영국의 식민지가 돼요. 그래서 영국령 팔레스타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 자체에는 아랍인들이 80%의 땅을 갖고 있었고요. 유대인은 기껏해야 20% 정도밖에 땅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1년, 2년 이렇게 지날수록 팔레스타인 땅의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계속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인종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식민 지배를 하던 영국도 별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때는 1947년 영국은 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국제연합 UN에 넘겨버립니다. 그래가지고 UN에서 여러 나라들이 회의를 한 끝에 팔레스타인의 유대인과 아랍인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건 맞아요. 자, 어떻게 하냐면 팔레스타인 땅에 아랍인 국가도 세워주고 유대인 국가도 세워주는 이렇게 두 개의 국가를 모두 세워주자라는 결론이 나와버립니다. 별 문제 없어 보이죠? 굉장히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을 아랍인과 유대인이 나눠 가지는 그 비율이 문제가 됐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팔레스타인 땅의 80%는 아랍인이 갖고 있었고요. 20%만 유대인 거예요. 근데 유엔에서는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땅의 56% 더 많이 갖고 아랍인이 44%를 가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훨씬 유리한 비율이 나와버려요. 네, 팔레스타인에 살던 아랍인들은 하루아침에 자기네 땅의 절반을 빼앗기게 생긴 겁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그래서 때는 1년 뒤쯤에 1948년 5월 14일에 유대인들은 유엔의 중재안을 받아들였고요.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해요. 유대인의 국가 이스라엘이 바로 이렇게 탄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건국 바로 다음 날이었던 5월 15일 이스라엘로 아랍 연합군이 쳐들어오죠. 전쟁의 시작이었는데요. 아랍 연합군, 이집트,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 5개의 나라가 하나의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겁니다. 이들의 목표는 팔레스타인의 이슬람 국가를 제대로 세워주고 이스라엘을 궁지로 몰아넣는 거였죠. 자, 동서남북 모든 방향에서 이 아랍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요. 사실 전투 수치상만 가지고 놓고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전력 차이였어요. 아랍 연합군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셌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결과는 정말 반전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아랍 연합군을 격파할 수 있었을까요? 총 2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아랍 연합군, 특히 이집트와 요르단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일단 이집트는 아랍 연합군 중에서도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되는 나라였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집트의 군대가 수준이 많이 떨어졌던 겁니다. 잘 못 싸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요르단이 좀 굉장히 이상한 선택을 내렸는데요. 이제 요르단의 국왕 압둘라 1세는 굉장한 야망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둘라 1세가 지휘했던 요르단 군대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니라 갑자기 방향을 탁 틀어서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해버리는 굉장히 독특한 선택을 내려버렸어요. 반면에 이렇게 아랍 연합군이 좌충우돌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군은 점점 그 군대의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었죠.
전쟁이 한 달, 두 달 지날수록 이스라엘군의 숫자도 계속해서 늘어났고요. 무기의 질도 전투기, 구축함 이런 최신식의 무기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결과를 정리를 해보면 아랍연합군의 무능력함과 이스라엘의 빠른 군사 발전으로 인해 1년여간 지속됐던 이 1차 중동전쟁, 일명 이스라엘 독립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전쟁의 결과가 또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딱 끝나고 나서 승자 이스라엘은 유엔이 최초에 제시했던 그 56%의 땅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차지해요. 무려 80%의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이 빼앗습니다. 그 말인즉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에게는 20%의 땅밖에 남아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아랍인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1차 중동전쟁도 팔레스타인에 사는 아랍인들이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요.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군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잖아요. 근데 또 이게 전쟁에서 지다 보니까 팔레스타인계 아랍인들은 땅만 뺏기고 얻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난민 65만 명 이상까지 나오게 되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흐른 이후에 팔레스타인계 아랍인들은 우리의 땅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일명 PLO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이 PLO는 이스라엘을 향한 테러 공격을 하기도 했었어요. 자, 그럼 오늘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야기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국제연합, UN 때문에 일어나게 됐고 전쟁의 승자는 이스라엘이었으며 이때 팔레스타인은 많은 땅을 빼앗겼다. 그래서 그 빼앗긴 땅을 둘러싼 갈등이 지금 2023년에도 이어져 오고 있다. 끝!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 독립전쟁, 일명 1차 중동전쟁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사실 중동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알려지는 내용은 아니지만요.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큰 부분을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재미난 역사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여러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하트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